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언컨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방송이 될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제 방송이 상위에 올라가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가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주가 계산, 실질적으로 이 가격 레벨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숫자로 증명해 보여드릴 거고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확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진펜트라 관련돼서 이슈가 더 컸다면 사실 셀트리온이 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약이 먼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약 쪽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뒤에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일단 29일 날이 원래는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예정일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총 소집 결의를 먼저 한 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이 정도로 실적이 나왔다라고 먼저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셀트리온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약의 공시사항이고요. 제약 쪽에. 그래서 일단은 29일 실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 3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 차트 먼저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이제 많이 하락하고 횡보를 했습니다. 누워서 기어다니다가 오늘 한 번에 거래량이 500% 가까이 터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약 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팩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제표상 셀트리온 이 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11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셀트리온이 모 회사로서 54.7%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사실상 셀트리온의 자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회사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모회사의 배당금과 지분 가치가 상승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월 초에 배당 결의를 했습니다. 한 주당 0.05주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식 배당 공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셀트리온이 54%를 들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모회사의 지분 가치, 셀트리온의 지분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배력이 확보가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어떻게 뭐 이gal권이나 다른 경영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너무 주가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 추가적으로 다른 세력에 비해서 세 번째는 시너지 창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아지게 되면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광고 모델을 쓰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혜택,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약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제약이 어떤 회사예요? 국내에서 램시마와 허주마, 그다음에 베그젤마, 알보칠, 그다음에 뭐 화이투벤 등등등 해서 약 한 10한 대는 제약으로는 30개, 그리고 총 파이프라인은 3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게 되면 셀트리온도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공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이사회의 2월 22일 날 결의를 했고 3월 26일 날 주총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거 아니고 2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3월 26일 날 주총을 할 거고 이 주총에서는 뭐 하냐라고 보면은 이사 보수, 뭐 감사 보수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 주총은 3월 26일이다. 청주에서 합니다. 청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겁니다. 왜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법에 있어요. 상법에 있습니다. 주주총회 관련돼서는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에 12월 30
1일 이후에 3월 말 이전까지 주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2주간 전에 주주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주총 전에.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 2주 전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일 경우에는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왜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서프라이즈라고 기대를 하냐 하면 주총, 정기 주총 1회 6주간 전에 서류를 감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실적이 다 12월 말로 실적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막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월 26일 날 주주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할 건데 6주간 전에 이 재무제표를 먼저 감사한테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재무제표를 먼저 받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거 사, 뭐 빨리 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소문이 나름나름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증권사에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름아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뭐 한 1, 2주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면 수정할 것도 있고 고칠 것도 있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이전에 공표하기 이전에 봤더니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 나온 내용은 프로세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오늘 정관을 다 뜯어봤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 보수와 퇴직금에 관련해서 이사의 보수는 주총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3번을 보시면 되게 셀트리온은 늘 이런 게 걱정인가 봐요.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 그러니까 더 많은 지분을 빼앗겨서 적대적으로 M&A를 당할 경우에서 그래서 대표이사 서정진 회장과 그 자식들이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이라는 걸 정관에다 적어놨습니다. 대표이사한테 50억 원을 주고 이사한테 20억씩을 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진짜 셀트리온은 참 뭐가 많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무튼 뭐 잘 할 거니까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런 정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당사는 경질 캡슐제 등 의약품을 제조해서 도미상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미상이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었겠죠.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보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면은 매출을 인식한다라는 게 맞지만 같은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계 부정으로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정관에다 써놨어요. 굳이 정관에다 써놨는데 도매상 등에 판매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재화가 도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인도되면은 재화의 통제가 도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라는 겁니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았을 때, 즉 넘겼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팔든지 말든지 수익을 인식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회계 감사 아니면 뭐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감사하지 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제표인데요.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일단 236억, 그 다음에 470억까지 늘었다가 300억으로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쇼크가 나올 것이냐 예측인데요. 단기순이익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영업의 손익들을 빼고 단기순이익,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벌었던 거 200억, 346억, 260억입니다. 최소한 260억 이상은 나와야 작년보다 많이 나와야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면 여기 보시면 500원 한 주당 500원을 벌었고 한 주당 800원을 벌었다가 6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700원 이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700원 이상. 자, 이렇게 볼게요. 숫자를. 그러면 2023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67, 106, 33입니다. 67억을 벌었고 106억을 벌었고 33억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당 순이익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일단 대충 추이만 보면 주당 순이익이 재무제표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3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으며 이게 반기가 2번이 되면 누적이 되는 건데 누적 동안 이만큼 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을 벌었던 거거든요. 3분기까지. 이제 4분기가 물음표기 때문에
실적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앞서 보셨던 것보다는. 그래서 총 한 주당 521원을 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게 700원을 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수는 3,900만 주입니다. 총 단기 순이익을 이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건데, 제가 주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자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구합니다. EPS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와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과 여러분 퍼 많이 아시죠? 퍼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고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냐는 적정한 레벨입니다.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퍼를 구하는 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앞서 보셨던 영업이익 쪽을 보면, 단기순이익 쪽을 67, 106, 3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거고요. 결국 이걸 예측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이거 예측 때문에 실제로 사업 보고서에 실적이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개까지는 공시가 되어 있던 걸 앞서 보셨을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제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년 동안의 평균치를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쭉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숫자를 평균 가격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65억 정도를 벌었다. 303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것이 되고, 303억을 총 벌었는데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를 구하려고 보니까 한 주당 765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은 이 765원을 여기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765원을, 이게 EPS가 되겠죠.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그리고 퍼를 곱해야 되는데, 퍼는 22년 동안의 한 그 레벨을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퍼는 초록색이 141배고 이 파란색이 49배였거든요. 요 사이에서 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게 14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은 요 142 숫자를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약 현재로서의 제가 예측한 숫자는 10만 8천 원이 적정한 주가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1만 원 넘었으니까 무조건 765원 이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10만 8천 원보다 높아져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인 가격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더 좋아질 거고, 더 막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142배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한때는 우리 20년, 21년 셀트리온 잘 나갈 때는 이게 몇 배입니까? 보라색 420배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400배를 곱하게 되면은 한 2, 30만 원까지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10만 8천 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레벨은 10만 8천 원 수준이 맞았지만, 원래 맞죠, 여러분들? 10만 8천 원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주총의 어떤 그런 일정이나 감사들이 이 재무제표를 미리 봤고, 주가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9% 이상 뛰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700원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EPS 주당 순이익이 500원, 800원, 600원대였는데 한동안 되게 좋았던 때가 이때였고, 이게 750원 이상 찍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정상인 숫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재무제표를 보는 게 이거보다 많이 나왔느냐, 이거보다 적게 나왔느냐가 결국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 셀트리온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만 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 후원 이 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짜예요, 여러분들. 4,990원인데 원래는 지금 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그래서 빵원이거든요. 이거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을 때 또 해주시면 저도 같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VIP나 UVIP 저희 이제 종목을 따로 드리는 이런 방송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셀트리온 전용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방송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